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인 4월 8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청탁하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던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엉터리 재판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재판장이 박광서 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당일 4월 4일이었죠. 4월 4일 자기의 SNS에 기뻐하라 그분이 드디어 사라졌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 문구입니다. 박광서 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이 문구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 등장하는 대사로 악의 축인 볼드모트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전하는 장면에서 인용된 대사입니다. 타이밍상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을 악의 축이고 또 사라져야 할 존재로 빗댄 정치적 메시지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현직 판사가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 게시글은 친구 공개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확인한 한 법조인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실에 제보하면서 밝혀지게 된 내용입니다. 박광서라는 판사인지 정치인인지 모를 이 인간이 SNS에 이 글을 게시한 나흘 뒤인 4월 8일 재판에서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 의혹 민간사업자인 김만배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1심 유죄를 전면적으로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가 2012년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최윤길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했고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에 최윤길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최윤길과 김만배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만배는 그 대가로 최윤길에게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시부터 성과급 40억 원을 순차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2021년 2월 화천대유의 최윤길을 부회장으로 채용했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의 명목으로 8천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무시한 부정한 의사진행이 조례안 통과에 직접 영향을 줬다. 이렇게 판단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박광서가 포함된 2심 재판부는 부결된 안건을 날치기 통과시킨 최윤길 의장의 행위를 의견 수렴을 통한 정당한 거수 표결이었고 이에 따라서 김만배 등 화천대유의 40억 약정은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판결이죠. 어떻게 이게 무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위정교사 혐의와 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은 또 다른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되기에 충분한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판결로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판결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SNS에 윤 대통령을 저격했던 바로 그 정치판사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재판부인 김민기 판사, 여성 판사입니다. 김민기 판사는 우리법 연구회에서도 핵심 멤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판사들이 다시 한번 법을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문재인과 김명수가 사법부를 완전히 절단을 내어놨던 것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가 특정 성향을 SNS에 드러낸 것도 문제지만 그 결과가 이재명과 관련된 인물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로 이어졌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이재명 앞에만 가면 법이 왜곡이 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런 정치 판사들 언제까지 내버려둘 생각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기대를 버린 지는 오래지만 매번 재판 때마다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소속인지 아닌지 이 부분부터 살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박광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이재명의 편을 드는 판결을 내렸으니까 그야말로 법복을 입은 정치인이 정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사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러지 않아도 사법부가 무너지고 있는데 박광서 같은 정치 판사가 사법부 와해를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 견해를 올린 판사를 그대로 둔다면 사법부의 와해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판사들이 보수, 진보 이렇게 자기가 분류되는 자체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쪽팔리게 하지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나는 좌파 판사다 이렇게 SNS에 떳떳하게 글을 올릴 정도이니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지경입니다. 사법부의 마지막으로 남은 기회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입니다. 서울고법에서 최은정, 이해설, 정재호 판사가 말도 안 되는 판결문을 낭독하고 무죄를 선고했죠. 그런데 역으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재명이 상고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검찰만이 상고를 하게 되면서 상고심 일정이 지금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법의 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는 부분을 조목조목 적시한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이재명의 폐문부재수법에 맞서서 집행관을 보내서 소송 서류를 이재명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행관은 이재명의 문 닫힌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앞에서 3시간이나 버티기 끝에 소송 서류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 절차가 굉장히 빨리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은 대법원 3부에 배당됐고 주심 재판관은 엄상필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엄상필 대법관은 바로 조국을 구속시킨 바로 그 대법관입니다. 엄상필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에 따르면 엄상필 대법관은 윤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이기도 합니다. 재판부는 일단 집행관을 통해서 소송 서류를 이재명에게 강제로 송달할 정도로 신속한 재판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라면 5월은 물론이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달 내로 판결을 내리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 서정욱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물론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한 가닥 남은 신락 같은 희망이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엄상필 주심 대법관이 재판을 서두른다고 하더라도 넘어야 할 허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형구 대법관입니다. 대법관 중에 유일하게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을 정도로 확실한 좌파입니다. 그래서 만장일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게 되겠죠.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게 되면 대선 이전의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조국의 절친인 이형구 대법관은 지난번 조국 상고심 재판 때는 자기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사람의 대법관이 만장일치로 조국에게 유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이형구 대법관이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준다면 만장일치 유죄 선고 일정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재명의 선거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다면, 물론 파기자판이면 더 좋겠지만 어쨌거나 유죄 취지의 판단을 한다면 이재명은 진짜로 끝이 나게 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5월 내로 대법원이 선고하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조희대 사법부가 정말로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살려나갈 마지막 기회를 잡겠다, 이렇게 독한 마음을 먹는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다시 고법에서 재판을 해야 되니까 대선 이전에 끝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면 일단 유죄는 확정된 것이고 형량이 문제인데, 형량 또한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있기 때문에 판사가 마음대로 100만 원 미만으로 깎아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유죄 상태에서 대선에 임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마 굉장한 논란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후보 등록 이후에 대법원에서 선고를 하게 되면 민주당은 후보 교체 기회마저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대선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파기환송이 된 상태에서 대선에 강행했다가 유죄를 최종 선고받게 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대혼란에 빠져들게 되겠죠. 특히 민주당은 434억 원의 지난 대선 자금을 대선 지원금을 반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번 대선 지원금은 아예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정말로 당사를 팔고 천막으로 나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서둘러서 가능하면 이달 내로 유죄건 무죄건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사법부가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인 것입니다. 대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현실적으로 선고하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선 이후에는 만약에 이재명이 당선될 경우 재판을 계속할지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해집니다. 만약에 대법원이 대선 후보 등록 이전에 판결을 내릴 자신이 없으면 대선 이후에 재판을 계속할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라도 대법원에서 미리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나마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마저도 하지 않겠다면 당장 옷을 벗어야 됩니다. 사법부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참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